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3일 최배문구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부 다 불기소, 무혐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그 다음에 뇌물수수 다 무혐의 처분했고요. 그 다음에 김 여사한테 그 파우치백을 건넸다는 최재형 목사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의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등 다. 그 다음에 이걸 보도한 그 서울의 소리, 그 이명수 기자 등등 전부 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검찰이 한 2시간에 걸쳐서 무려 107쪽 분량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요.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문 다 받아줬습니다. 2시간.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이제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소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사 경과 어떻게 진행됐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법리 해석, 판례,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간 친분 형성 경위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친분 형성 경위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28일 그러니까 대선 직전이죠. 대선 한 달 보름쯤 남겨놓은 시점에 그때부터 2023년 9월 5일 그러니까 대선에서 당선되고 난 그리고 취임하고 난 한 4개월 뒤까지 통화를 한 적은 없고 2천여 개의 카톡을 주고받았다. 만난 적은 있죠, 물론. 그 중에 1350개가 최재형이다. 최 목사가 동양인 그 경기도 양평을 내세워서 김 여사의 선친을 언급하거나 서울의 소리 및 진보 진영을 비판하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 다음에 이 백을 전달한 부분과 관련해서 우호적 관계 유지 내지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 윤 대통령에게 배우자 금품 수수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청탁이 있었다고 말을 바꿨거든요. 원래는 없었다고 선물이라고 주장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말을 바꾼 점 이런 점과 함께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 최재형 목사가 지난 5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1, 2차 진술 내용도 대부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검찰의 설명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게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 그리고 실제 청탁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몇 가지 김창준 전 미 하원 의원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방송 송출 재개 등등 했던 이런 부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김건희 여사가 진지하게 지금 그렇게 세다는데 진지하게 이 문제에 접근을 했다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실패한 미수에 그친 사건 아니냐. 더군다나 청탁금지법에는 처벌이 안 되고 알선수재 이런 것도 지난번 이원석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던 모양이던데 그럴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그런 것 같지도 않다. 그건 이미 검찰 조사에서 다 나왔고 그래서 법률적으로 보면 서울중앙지검이 설명이 별로 흠잡을 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정말 법률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지검 1차장 설명대로 국민이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 백 문제에 관한 여론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걸 지금 검찰 수사 딸랑 내놓고서 그것도 무혐의 이렇게 내놓고서 과연 돌파가 가능하게는 이 돌파라는 거는 법률적인 의미가 아니고 정치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치적 실패, 정치적 관리 실패, 법률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냥 큰 것만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꼽았는데 1차적인 실패는 작년 11월에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죠. 그랬을 때 여권에서 특히 대통령실에서 뭐 김건희 여사 본인이 돼도 좋고요. 자, 이 문제의 경위가 어떻게 돼 있다 하는 걸 국민 앞에 설명을 하고 경위야 어떻든 간에 그 백을 내가 받아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받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하다. 어떻게 처리하겠다. 라고 했다면 이 백 문제에 대한 여론이 그동안 이런 식으로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걸 뭉개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1차적인 정무적 관리의 실패다. 그 다음에 2차적인 실패는 어차피 어제 나왔던 수사 결과하고 같은 조사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법률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뭐 특검을 한들 명품백 이 문제에 관해서 특검을 한들 특검이 뭐 없는 법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결론이 나올 거다. 그렇다면 이때는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 아닙니까? 올해 뭐 1, 2월 이즈음에. 그렇다면 특검은 어차피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정치 공세다. 뭐 그건 뭐 명확하죠. 그러면 자, 김건희 명품백에 관한 특검 요구를 받겠다. 대신 총선 전에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총선이 끝난 뒤에 특검을 하자. 동의하겠다. 이렇게라도 했다면 아마 이 문제도 대통령실에서 검토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여론이 악화되는 일은 없었던 것 아니냐. 이게 2차적인 정무적 관리 실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실패가 있습니다. 올 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의 대담, 거기서 박절하게 대하지 못했다. 박절하게 잘라버리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선 이 문제와 관련해서 KBS 대담이라고 그 형식을 취한 것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기자회견을 했어야죠. 신년 기자회견을 했어야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다. 박절하지 못했다. 이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명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 부분이 또 잘못됐다. 이것도 3차 정무적 관리의 실패다. 이게 결국은 총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4차 실패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난번 이원석 검찰총장 시절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충돌했던 부분이죠.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죠.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로 불러서 조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검찰에 불러서 조사를 하든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든 결론은 어저께와 똑같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어저께와 같은 결론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지금 어차피 여론은 악화될 대로 악화됐는데 과연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인정 못하죠. 인정 못하는 의견이 다수일 겁니다. 아마 조사 이제 곧 나올 텐데 다수일 겁니다. 조사할 필요가 있다, 김건희 여사. 이렇게 나올 거요. 그리고 기소해야 된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게 뻔히 예상이 되면 그러면 모양새라도 좀 공정한 듯한 모양을 갖췄어야 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안했듯이 검찰로 불러서 뭐 거기서 본인 입장 설명하고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받고 그랬으면 지금처럼 적어도 몇 퍼센트 포인트 정도는 김건희 여사한테 우호적 여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 뒤집어지진 않죠. 자, 이렇게 4차례의 정무적 관리 실패가 있었고요. 이건 법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 이 파우치백 문제가 정치적으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락됐다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뭐 특검법 공세 어마어마하게 민주당에서 나올 거지. 지금 당장 7일부터 국정감사합니다. 거기 증인 채택 다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동행명령장 발부쇼 민주당에서 당연히 예상되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검찰이 불렀을 때 검찰청으로 나가서 조사받는 것조차 반대했던 대통령실이, 자, 그러면 이제 국회 청문회장, 국정감사장으로 부르는 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안 나가겠죠, 물론. 그럼 이제 동행명령장, 이거 가지고 적어도 한 달 이상 정치 공세를 벌일 수 있습니다. 여론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걸 돌파해야죠. 그래서 이 문제, 더군다나 지금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고발인인 서울의 소리치기 이제 7일 항고장을 제출하겠다. 항고장은 뭐 제출해보니 서울 고검에서 이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심사를 해보는 거예요. 고검이니까. 고검이야 중앙지검 편들겠죠. 근데 문제는 재정 신청을 하겠다고 또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정 신청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법원이 저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것도 또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서울중앙지검의 결론, 수사 결과 발표는 법률적으로는 완성도가 꽤 높지만 정무적으로는 결국 실패 덩어리를 결론 내준 거나 실패 덩어리나 마찬가지다. 그럼 이 정무적 결론은 대통령실이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 4차례의 정무적 관리 실패한 지금은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이라도 저는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파가 안 된다. 대신 그 특검은 공정한 특검, 공정한 특검이 만약에 이걸 조사한다면 뭐 뾰족한 수 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정치적으로 수세 국면을 몰고 가면 위험해집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한 다른 것들도 계속 지금 불거지고 있죠. 그래서 이 돌파 카드는 결국은 특검을 받아들이는 거다. 이 백 문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특검인들 여기서 뭐 없는 죄 만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뭐 그렇게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돌파하지 않고서는 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론을 반전시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검찰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정치적인 문제였고, 이거를 정치를 가미해서 접근을 했어야 했고, 근데 그렇게 안 했죠. 그 다음에 역시 정치적 해법으로 이걸 돌파했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치적 해법을 동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